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제의 증명 파트입니다. 증명 파트 첫 번째가 우리는 명제의 두 번째가 절대 부등식. 자,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명제를 지금부터 뭘 할 거라고? 증명을 할 거야. 당연하게 증명이란 말은 그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당연히 참일까 증명하겠지. 얘들아, 거짓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했지? 교회 다니니? 거짓은 내가 뭐 한다 했지? 발레를 들면 된다 했다. 맞니? 발레라 했어? 아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발레를 하나 들면 된다. 왜? 이것이 거짓입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증명을 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왜 참인지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증명에는 총 몇 가지 증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증명에는 두 가지의 증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직접 증명이랍니다. 뭐라고? 직접 증명. 말 그대로 명제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왜 이것이 참인지를 내가 증명하시면 됩니다. 괜찮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명하는 방법은 무슨 증명이? 직접 증명이면 무슨 증명이 있을까? 그렇죠. 간접 증명입니다.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증명해가지고 뭔가 끌적지근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들로 해서 참을 보여서 이 명제가 참입니다. 또는 이 명제가 아니나 다른 형태로 해서 거짓이기 때문에 모순이 나서 원래는 이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간접 증명이라 합니다. 자, 그럼 간접 증명에는 또 몇 가지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도 참이다? 그래서 무슨 법? 대우를 이용한 대우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이면 Q가 아니다는 반드시 뭘까?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이면 Q가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이지. 얘들아,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냐? 안 되잖아. 자, 즉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귀류법이라 해서 귀류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증명하는 방법과 간접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증명 그대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간접 증명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첫 번째 뭐가?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뭐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를 참인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명제에 뭐를? 대우가 참인 것을 증명하시고 그럼 대우가 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무엇을 귀류법이라 하느냐라고 하면 결론을 부정을 할 겁니다. 결론을 부정을 할 거야. 부정을 해서 그 명제를 내가 뭐 할 거라고? 증명을 할 거야. 그래서 무엇을 이끌어낸다? 모순을 이끌어낼 거야. 이게 안 되네? 따라서 원래 있는 명제가 뭐였구나? 참이었구나 라고 증명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귀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주디로 시블렁 해보려고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자. 자, 우리 책에 보면은 1번에 먼저 봅시다. 1번에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자연수 n이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 했다. n제곱이 무슨 배수면? 3의 배수이면 반드시 뭐도 3의 배수다? n은 3의 배수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형아가 두 가지로 먼저 증명을 할게. 그게 첫 번째가 직접 증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대우법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얘들아, 이거는 대우법이 편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대우를 이용하여라고 이쁘게 적어놨잖아.
맞니? 하지만 문장에서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봤을 때 내가 직접 증명하는 게 편한 것인지 아니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 것이 편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괜찮지?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형아는 지금부터 직접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생각. 얘들아, n의 제곱이 3의 배수인데 n은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는 우리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2인수. 자, 그래서 n이란 녀석은 총 세 종류가 있을 거야. 뭐냐면은 3k 또는 3k 플러스 1 그리고 3k 플러스 2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들아,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눠 떨어진 수,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말고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럼 시작한다. n의 제곱은? n의 제곱이 3의 배수 된다면서? 그럼 너를 제곱해보자. 그럼 너는 얼마? 9k의 제곱이다. 즉, 너는 3 곱하기 얼마? 3k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 그럼 3의 배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뭐의 배수가 되는구나? 3의 배수가 되는구나. 그건 당연한 말이지. 3 곱하기 3 구조니까. 맞지? 자, 두 번째입니다. 3k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전개한다. 9k의 제곱 플러스 몇 k? 6k 플러스 1이고요. 자, 이만큼은 3으로 묶어내니까 얼마? 3k의 제곱 플러스 2k 하고 플러스 1이야. 오, 3k의 제곱, 3k 더하기 1을 제곱하면,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제곱하게 되면 3의 배수가 되냐? 그게 아니라 얘도 무조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고? 1이 되는구나. 괜찮지? 자, 또 이번에 봅시다. 3k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자, 이 녀석은 얼마냐면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3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은 다시 또 3으로 묶어내자. 그럼 얼마? 3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이다. 나머지가 2인수를 제곱해도 나머지가 얼마인 수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수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모든 자연수는 제곱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야. 3의 배수이거나 아니면은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1인수야. 제곱을 하게 되면. 맞니? 자, 그러면 이제 가자. n제곱이 3의 배수래. 그러면은 n은 어떤 배수였을까? n은 어떤 배수였을까? 얘들아, 우리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위에 거. 즉, n의 제곱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n의 값은 누구라고? 3의 배수밖에 없어. 그럼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반드시 뭐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한 것을 우리는 직접 증명이라 한다. 그대로 순방향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우법을 쓸 겁니다.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자리 바꾸고 각각 부정해주면 돼. 맞니?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반드시 n의 제곱도 뭐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왔잖아. 자, 얘는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뭐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거나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이거나 2이거나. 자, 둘 다 우리 아까 다 해봤다. 입력값들 다 얼마인 애들이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다. 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하면 반드시 3의 배수가 아니구나. 맞지? 이게 참이네. 자, 그래서 뭐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대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 자, 그리고 명제를 증명하는 경우 중에 대우법을 생각으로 많이 쓴다. 주어진 게 뒤 앞에 있는 것도 똑같다. 우리 필요 충분 조건하고 할 때도 P이면 Q에다가 참인 게 잘 안 보여. 그럼 그냥 뭐라 생각하면 된다고?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인가를 보고 이게 참이면은 그냥 명제가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참이다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간접 증명 중에 2번이다. 그렇죠? 되겠죠? 2번 봅시다. 2번. 무슨 방법? 귀류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2번. 뭐를 증명하라고? 루트 2가 뭐인걸?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다. 뭐가 괜찮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뭐라 쓸래? 띠바 중3 때 그래 배웠어. 이래 적을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할 거다. 자, 얘들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야, 막막하잖아. 그러면은 유리수는 루트 2가 아니다. 좀 이상하잖아. 맞아? 자,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건데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뭐를 이용할 거냐면 귀류법을 이용할 겁니다. 무슨 법?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 했지? 뭐를 부정하여? 결론을 뭐하여? 부정하여 뭐를 이끌어낸다고? 모순을 이끌어낼 거야.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귀류법, 즉 간접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루트 2가 무리수입니다. 결론을 부정해보자. 그럼 루트 2가 무슨 수입니다? 유리수입니다. 자, 루트 2가 어떤 수라고? 유리수란다. 얘들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지? 뭐야? 와, 뭐 그런 거 아니다, 임마. 자,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뭐고? 빈이 둘이네. 자, 둘 중에 한 명 대답하자. 자, 유리수가 뭐고? 짱구 둘이 합쳐봐라. 합쳐가 안 돼. 그거 같나? 유리로 만들어진 수. 깨질 것 같은 그런 수. 글래스 넘버. 이야, 기깔 난다, 씨. 유리수가 뭐고? 분수로 만들어진 수? 뭐 얘가 무슨 아르세우스야? 뭐 만드니?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자, 변하자. 정수분의 무슨 꼴?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 무슨 수라 부른다고? 유리수라고 한다.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다. 자, 이런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꼴로가 정수분의 정수, 즉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정의가 있다. 어떤 분수? 이제 할 줄 알았다. 어떤 분수? 가분수, 진분수 말고 또 아는 분수 대봐. 대분수 또 대봐. 단위분수 또 대봐.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 무슨 분수? 그렇지. 기하분수로. 얘들아, 기하분수가 뭐고? 분모 분자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단 말이다. 맞지? 그럼 m과 n은 뭐가 돼야 된다고? 서로? 그렇지. m과 n은 서로 소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루트 2는 n분의 n꼴로 표현이 가능하대. 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갑시다요. 어떻게 해요? 곱합시다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m은 n입니다. 양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셈이 솟으면서 뭘 나눠? 그만 나눴는데 또 나눠? 양변 뭐 하고 싶은데? 제곱해야지. 얼마? 2m의 제곱은 n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n의 제곱은 2 곱하기 어떤 구조기 때문에 2 곱하기 정수 구조기 때문에 n의 제곱은 뭐의 배수야? 2의 배수. 다른 표현으로 짝수라고도 쓴다. 맞지? 그럼 n의 제곱이 짝수야. 2의 배수야. 맞지? n의 제곱이 2의 배수려고 하면 자, 생각. 얘들아, n은 정수거든? 그럼 홀 아니면 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홀을 제곱해야 짝이 될까? 짝을 제곱해야 짝이 될까? 그래서 n은 반드시 어떤 수? 짝수라고 적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여야 돼. 왜? n제곱이 2의 배수니까. 맞지? 집어넣읍시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 2m의 제곱은 얼마? 4k의 제곱이다. 즉 m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고? 2k의 제곱이랑 같아요. 자, m의 제곱이 결국은 또 무슨 수가 된 거야? m의 제곱이 2 곱하기 어떤 수다. 맞지? 무슨 수?
짝수야. 그럼 m도 반드시 어떤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얘들아, 짝수끼리 서로 소냐? 왜? 무조건 1을 제외한 공통인수, 공통약수 누구? 공약수 2가 있잖아. 그러면은 너 둘이는 서로 소라는 전제 조건에 뭐가 되기 때문에 위배가 된다. 맞지? 그래서 너 둘이가 서로 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네. 모순. 그래서 너는 유리수라는 게 거짓이네. 그래서 루트 2는 무슨 수이구나? 무리수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보통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증명 문제를 낸다면은 루트 문제 같은 경우에 증명 한 번씩 잘 내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어르건. 자, 증명이었습니다. 증명 뭐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습니다. 자, 직접 증명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맞지? 간접 증명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우법과 귀류법. 대우법 뭐예요? 직접 증명을 그대로 하기가 뭔가 끄집진근해. 그래서 뭐라고?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인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괜찮죠? 자, 그리고 귀류법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여 뭐를 이끌어낼 거라고? 모순을 이끌어낼 거야. 괜찮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증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대 부등식이다. 너희들 수능 때까지 달고 다닐 식이다. 자,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먼저 부등식에서 시작하자. 부등식이 뭐고? What is 부등식? 그렇지. 심플하다. 맞자.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 해.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많이 풀었냐면 미지수가 존재하는 1차 이상 부등식들을 이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부등식을 푼다라는 게 뭐였지?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야. 맞니?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는 두 가지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부등식이냐 하면 무슨 부등식? 그렇죠.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먼저 항상 이야기해. 두 번째는 무슨 부등식이 있어요? 절대 온도 다음 상대 온도라서 이야, 응용력 있다.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입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푸는 부등식이다. 뭐 x는 2보다 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했잖아. 맞니? x값의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다. 자, 그럼 절대 부등식은 뭘까? 무조건. 뭐 박상철이야?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몰라? 카피추? 남았을 때 몰라? 유조건 몰라? 카피추의 유조건? 모르나? 네, 몰라요. 얼마 전에 내가 또 한참 한 몇 년 됐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알고리즘 떠갖고 간만에 재미있게 봤는데 카피추 모르나? 유조건 뭐더라?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절대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 말 그대로 너희들 공통수학 1할 때 풀었다. 기말고사 할 때. 부등식 풀었잖아. 2차 부등식. 맞지? 2차 부등식 중에 어떤 부등식 푸냐면 절대 부등식 풀었어. 근데 그 표현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2차 부등식 중에 이런 문제 있었다. 무슨 문제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될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 그런 거 할 때 절제 뭐 했는데? 그림 그리고 뜬 할둘 그리고 맞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 중에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 그래프를 찾은 거잖아. 그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절대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 뭐라고? 문자 값에 뭐 없이? 관계 없이.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절대부등식. 종수고 있다. 절대부등식. 어떤 식들을 절대부등식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무수히 졸라 많다.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차함계수가 아버린 놈은 맞지? 다 절대부등식이잖아. 왜? 뜬 놈이니까. 맞냐? 하지만 이제 조금 특별한 몇 개의 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부등식 합시다. 그 첫 번째, 제일 잘하는 식 있다. 어떤 식? 요런 식들 다 무조건 무슨 식이고 절대부등식이지. 왜? 제곱은 항상 뭐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이런 형태들은 다 무조건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아, 그러면 절대부등식을 내가 이 식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제일 좋은 식이 어떤 식이라고? 제곱식이야. 왜?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라는 게 보장이 깔려있기 때문에. 요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를 우린 지금부터 무슨 식이라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 하는구나.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또 잘하는 식 있다. 어떤 식? 요거 절대부등식이가 처음 보는 식이야 이거? 뭔 식이고? 그래 오메가식이잖아. 무슨 식? 허근식이야. 허근식. 허근식은 아버린의 뜬 놈이잖아. 그래서 이런 건 무슨 식? 절대부등식이라 부른단다. 자, 세 번째다. 너희들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식이다. 요즘 기억나나? 곱셈공식에서 배웠는데 기억 저편으로 날아갔어요. 맞아? 자, 이거 변형식 배웠다. 변형식 뭐였는데? 투르르 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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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쿵. 어라? 절대부등식이네. 왜? 너도 뭐 0 이상, 너도 뭐 0 이상, 너도 뭐 0 이상이잖아. 이 식이랑 같았잖아. 그냥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식을 우리는 요 세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될 겁니다. 이제 자, 요런 틀을 다 지금부터 무슨 식? 절대부등식이라 부릅니다. 왜? 주어진 문자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등식이 뭐가 된다고? 3이다.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그 절대부등식 중에 조금 특별한 친구 두 개를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산술기하평균, 산술평균. 그리고 기하평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산술평균입니다. 자, 무엇을 산술평균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들아 그냥 너희들 산술 그래 막 숫자다 맞아. 숫자들의 평균이다. 그럼 두 숫자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되지? 둘이 돼서 뭔 띵 하면 돼? 반띵 하면 돼. 그래 산술평균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한다고? 산술평균이라 합니다. 자, 기하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할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A도 반드시 무슨 수이고 양수이고 B도 무슨 수여야 됩니까?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하평균은 무엇을 기하평균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루트 AB 이런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루트 AB를 뭐라 부르자? 기하평균이라 하자. 자, 그럼 뭔가 조금 약간 끌적지근하다 맞자. 얘들아 산술평균은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왜?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봤으니까. 그럼 기하평균은 도형평균인데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해석은 이거다. 제일 심플하게 보면 간단한 직사각형 이런 애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B인. 그러니까 어떠한 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도형. 어떠한 도형의 넓이가 AB인 도형이야. 그 너희들이 제일 보기 쉬우라고 내가 지금 직사각형을 그려줬다. 하지만은 기하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 AB인 도형의 기하평균이 뭐냐면 이 넓이와 같은 어떤 도형? 정사각형. 넓이가 정사각형인 AB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기하 평균이 뭐라고?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에 대한 관계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은 결과치 적고 시작을 할게요. 얼마? 2분의 A 더하기 B는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얼마고요? AB고요. 자,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산술 평균, 기하 평균과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을 보통 요래 안 외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외운다.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얼마? AB. 뭐 양변 2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왜 성립을 하는가?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제 조건 뭐라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요. 그럼 왼쪽도 양수, 오른쪽도 양수. 나는 깔끔하게 제곱해도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제곱해도 되겠지? 제곱한다. 자, 증명합시다. 그러면은 왜 이래 됩니까? 양면 제곱할게요. 그럼 얼마? A 더하기 B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4AB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넘기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다. 그럼 왼쪽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지? 이 녀석은 어떤 식이랑 같은 거야? A-B의 제곱이다. 자, 이게 내가 0 이상인 거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곱의 식은, 완전 제곱식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는 게 AB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AB는 양수다. 당연한 말이겠지, 그러면. 맞지? 자, 그러면은, 너는 0 이상. 그러니까 너에서 너를 뺐는데 0 이상이다. 즉, 다른 말로 볼까? 자, 너가 너보다 크거나 같다겠네. 요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보자. 언제 등호 성립하냐? 이렇게 하면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졸리 중요해요. 알겠지? 왜? 뭐보다 크다는 별로 의미 없잖아. 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언제일 때 최소값인 거야? 너 값의 등호일 때다. 맞지? 자, 그러면 등호일 때는 언제일까요? 또 물어보면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시작. 산술 평균이다.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얼마? 2루트 AB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A와 B가 어떤 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호 성립은 언제 한다고?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산술 평균, 그리고 무슨 평균? 기하 평균. 그래서 보통 줄여서 산술 기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너희들 이거 수능 칠 때까지 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쪽 뒤에 있는 수능 직접 연계 과목에 섹션으로 딱 들어갔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난이도가 4점짜리로 올라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배웠는 게 왜 배웠냐면, 자, 일단은 요 뒤에 배워야 될 코시 부등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체 이제 범위는 아니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내신이 잘 나온다 그래 이야기를 할 건데 수능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니까는 수능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배우는 요 단어는 있지. 자, 머릿속에 떠올려.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애들 제일 싫어해. 얘들아, fx의 값을 구하시오. 좋잖아.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f2의 값을 구하시오. 좋아. 왜? 등호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함수 결정하면 되니까. 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애들이 최대 최소값 문제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자, 고등학교 1학년 너희들 과정에서 지금 최대 최소값 문제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3개 떠올리면 돼. 3개.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 무조건 3개 떠올려. 얘들아, 최대 최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뭔데? 어떤 식? 어떤 식이야? 최대 최소 나오는 식은 첫 번째는 이 식밖에 없어. 무슨 식? 부등식밖에 없어. 야, 등식이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있냐?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문이 최대값 최소값 묻는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식이 부등식인가 확인하면 돼. 근데 부등식이 아니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떠오른다. 너희 최대 최소 많이 풀었잖아. 무슨 식이야? 어느 식에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디? 어떤 식? 어떤 식? 엄준식? 어떤 식?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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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다. 2차 함수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온다. 아볼이거나
위볼이거나 하면 최소 또는 최대. 특정한 제한된 구간이 있다면 최대 최소 다 나올 거고. 괜찮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갑자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부등식이 아니면 두 번째는 무슨 식 만들 수 있냐? 2차 함수식이 되느냐? 그러니까 2차 식에 어떤 2차 식이 나느냐? 그걸 2차 함수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럼 그 식이 나오면은 내가 최대 최소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요가 괜찮지?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나온다. 머릿속에 3개 떠올려. 태클은 딱 3가지다. 첫 번째가 뭐? 부등식. 두 번째가 2차 함수. 세 번째가 산술기하다. 오케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최대 최소는 단 하나야. 뭐 해가 연락에 많이 나오는데 둘이 더해갖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절대 부등식 중에 그 세 번째인 그 특별한 식 그 첫 번째인 산술기하입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보통 코시 부등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제 조건입니다. A, B, X, Y가 어떤 수일 때 실수일 때다. 전제 조건. 실수니까 뭔가 좀 행복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 결과치 적고 증명합시다.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얼마예요?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이제 얘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도 알아야 되겠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 대 B는 X 대 Y가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일단 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코시 부등식은 쌤 항상 이렇게 한다. 뭐 한다고? 코시 부등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식은 외워둬야 된다. 하지만 얘는 우리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만든다다. 만든다. 만드세요. 메이드를 해야 된단 말이다. 자,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형태다.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 그리고 네모의 제곱 더하기 달의 제곱 요거 두 개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 다 띄는 얘가 둘이 곱이다. 얼마? 동그라미 네모 곱한 거 더하기 세모 달 이 곱한 거 전체 얼마? 제곱식이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식에서 우리는 만드는 걸 요래 만들고 얘들아 여기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다. 그리고 제곱들이자. 요것도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다. 괜찮지? 자, 여기도 몇 차식이야? 라고 하면 정확한 문자면 2차식이 맞는데 숫자 하나 줄 거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어떤 식이 많이 들어가냐면 2차 하면 되겠다. 자, 숫자라고 하자. 어떤 수의 제곱이라 하자. 괜찮지? 그리고 2차라 하자. 그러면 각각 수와 문자를 곱하기 때문에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 구조로 나타나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3, 4, X, Y니까 너는 결국은 3의 제곱, 4의 제곱이고 X제곱, Y제곱이니까 너는 몇 X? 3X. 그리고 얼마? 4Y.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란 말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증명은 또 하면 됩니다. 자, 증명합시다. 뭐 하시면 됩니까? 쫄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 왼쪽 거 와리가리 치자.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오른쪽 거 정리합시다. 그럼 얼마?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곱해서 2배, 2배의 abxy 그래서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없어져 있네요. 괜찮나요? 자, 저쪽으로 넘깁시다. 자, 넘기니까는 누구냐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0 이상입니까? 묻는데 왼쪽이 어떤 식이냐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떤 제곱식입니까?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인 것은 자명한 이야기고 등호 성립 언제 한다고? ay가 bx랑 같다. 즉 a 대 b는 x 대 y랑 같다라는 말이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등식 증명에서의 코식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절대 부등식까지 내용 끝!